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17일,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비가, 엄청나네요. 또, 뭘 그렇게 또 잘못했는지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주 촉촉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발도, 날씨가, 발도 닦아주네요. 그래서, 괜찮은데 자꾸 발까지 태서 지금 하반신은 아주 시원하게, 긍정적으로 가야죠. 시원하게 시작을 하는 아주 고마운 하루입니다. 하하하. 꼭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좀 조심조심 꼭 부탁드리겠고요. 날씨도 요동을 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끝난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뭔가를 주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그래서 혹시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하게 되면 단기 평선 이탈하게 되면 조금 조정폭 받지 않나 싶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훅 돌려놓기 시작하네요. 아주 민감한 자리 쪽에서 돌린다. 그나마 추세가 이상 없어 걱정 말고 괜찮아 라는 쪽으로 미국 시장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그런 모습들이고, 종가상으로는 오늘이 고가네요. 며칠 전에 2800보다 종가상으로는 고가. 다우지수는 또 한번 위축될 뻔했더니 거기서 그냥 훅 돌려놓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빠질 자리 아니지요 라고 하고 돌려놓고, 거의 지금 요때 모습이 나는데 비슷하게 비슷한 자리에서 또 돌려놨다. 일단 추세는 뭐 이상이 없다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난리는 채권이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장중에는 팍 튀어가서 저렇게 나오면 저거 장 초반이었죠. 좀 심각한데라고 하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로 끝났다. 그나마 한숨 돌린 거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하나의 봉의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채권 시장의 기술적 분석은 주식 시장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딱 보고는 고점 찍었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리스크를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을 하나씩 둘씩 한번 점검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동향들은 먼저 매크로 지표부터 볼게요. 달러는 다시 98대 밑으로 살짝 가서 달러 약세로 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큰 폭의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100대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살짝 달러 약세로 바뀌었다라는 쪽인데, 한국의 원화가 잘 안 빠집니다. 1387원 계속 이 상태로 들어와 있고, 달러가 다시 약세만 자극받아도 이 상황으로는 환율은 잘못하게 되면 1400원대 터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살짝 불안불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다시 20만 달러대 근처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더리움이 더 탄력을 빡 받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쪽도 순환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상자산화폐 법안 준비하면서 지니어스 법안에서 3개, 이쪽을 공화당 12명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또 각계전투로 나갑니다. 다 모여봐.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 다 백악관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뭐 분명히 그랬겠죠. 뭐 비공식으로는 공천 이러다가는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뭐 아무튼 그건 뭐 정치적인 거고. 그래서 11명을 다시 의견을 다시 바꾸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다시 법안을 또 채워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또 개별적 푸시 전략, 1대1로 맞짱 뜬다? 이런 느낌 쪽으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법안 통과돼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비트코인이 한번 고가를 딱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시간, 그래서 이쪽으로 딱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만 좀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 올라올 때마다 줄여가지고 이제 요만큼 남은 거 그냥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래도 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란 비중 정도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을 예전 같았으면은 막 매매하고 붙을 것 같은데, 나이가
또 잠이 아우 예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혹시나 또 이제 주말 돼서 열리는 것도 없고 예 시장 이것저것 또 변화도 없고 이럴 때 한번 코인 한번 해볼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 거기까지 신경을 잘 못 쓰겠습니다. 예 그런 쪽이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0.7% 그래서 4.45까지 훅 빠져 준 것들 이것도 일단 나쁜 것 같지 않고요. 4.5대에서 멈춰서 멈칫멈칫하다가 쭉 밀린 것들은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쪽에서는 또 좋은 그런 아닙니다. 채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지금 1%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채권 트레이더도 정신없는 시장이겠다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것 쪽에서 유가 소폭 반등했고 가스가 요즘에 다시 자리 잡고 반등 시도합니다. 요거는 또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금 반등 구리는 또 약세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쪽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야간 선물이 다시 0.6%대 올라왔다. 0.6%대면은 638 그러니까 다시 3200선을 시도를 하면서 또 오늘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일단 뭐 단기 해프닝 이벤트 정도로 해서 쭉 들어오는지 어제 국내 증시도 보세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쭉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 평선은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한국 증시도 어제 위협은 가했지만 예, 잘 버텼어요. 잘 버티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힘 그리고 또 알테오젠의 힘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이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쫙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좀 흔들리고 섹터 좀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정신 차려 형님들이 버텨줄게 쫙 끌어주다 보니까 일단은 잘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힘이 오늘은 또 지지로 통하면서 다시 단기 평선 잘 맞추고 또 다음으로 올라오는지 이것도 한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살짝 늘었네요. 그런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만 오늘 또 이제 업종별로 좀 생각해 볼 분들은 그런 것 같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 고민이 할 게 좀 생겼어요. ASML이 8%대 하락하면서 나왔던 얘기 보니까 그래도 다 좋은 얘기 했거든요. 좋은 얘기하는 막판에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데 아직 관세 관련된 여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관세 품목별 관세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업자들은 생각보다 어차피 B2B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요. 예, 업자들은 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역성장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프리스에서는 마이너스 2% 매출이 역성장할 것이다 내년에. 근데 ASM을 항상 그려왔어요. 그 실적 상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는 모습들로 나오면은 주가는 밀리고 그 다음에는 밀린 다음엔 다시 쭉 올라가고 또 밀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여와서 막상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적은 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계감이 좀 크네요.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에 첫 포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뭐 KLA 뭐 마찬가지고 또 어제 또 예 어메 이것도 어플라이드 머터리얼도 마찬가지고 다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가뜩이나 이제 어제 빠지고 오늘 좀 올라오는 분위기 쪽에서 반도체는 또 반대로 약간 좀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들도 좀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 여파가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미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큰 변화 없이 나 괜찮아 그냥 가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소부장 쪽들도 전략 후강의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뭐 옆으로 행보? 아니면 좀 하향 정체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지금은 소부장을 매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하이닉스는 움직였을 때 해당되는 섹터가 몇 개 없거든요. 그 같이 움직이는 쪽들이. 근데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뭐 반도체 소부장 하다가 많이 밀렸던 것들, 이거 좀 물렸던 것들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어쨌든 뭐 뭐든지 올라가면 화이팅이죠. 예,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차로 CPI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일단 하향 안정되는 거 나쁘지 시장 예상치가 0.2%를 하회했다. 한쪽에서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하지만 PPI가 본격적으로 이게 진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겠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그렇죠. 잠재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 관세 부분들이 8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연결시키고
근데 보니까 저희 미국이 관심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우방인데 너희가 우방이라고 하면서 우리 걸 많이 챙겼던 국가들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한 10에서 15% 정도로 관세 받고 끝낼 걸로 그런 분위기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은 그거였죠. 좀 민감 국가들, 그래서 중국, 일단은 중국과는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재무부 장관이 또 중국으로 가든가, 그러면서 또 협의를 좀 더 디테일,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중국 쪽은 괜찮은데, 이제 러시아가 좀 그렇고, 거기다가, 나머지 EU, 예, 지금까지, 이어왔던 또 우리 방위비도 잘 안 내고 우리 쪽에 많이, 예, 영향을 받아왔던 쪽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 그러면서 보게 되면 EU, 그리고 또 캐나다, 멕시코, 다 30%대예요. 이렇게 딱 전환시켜줬고, 그나마 그만큼은 안 매길게 하지만, 이제도 정신 차려라.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까지 쭉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동맹 맞나요, 이게? 예, 동맹은 동맹이지만, 안보의 동맹 관계는 유지하지만, 예, 그동안에 빨대 꽂은 거 비용을 관세로 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예, 뭐 그냥 씁쓸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났을 때, 제가 보기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 보니까 EU랑 다시 중국이, 좀 여러 가지 규제 철폐를 동시에 하고 좀 가까워지려는 분위기입니다. 절대 미국이 원하던 분위기가 아니죠. 돈 때문에 지금 쳐내다 보니까 오히려 악수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악수하는 게 아니고, 예, 바둑에서 악수의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걸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구체화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산업생산이네요. 0.3% 증가. 예상보다는 좀 낮다. 왜냐면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습니다. 관세 여파가 어떻게 들어오나 이것만 상반기 그나마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반기가 중요해라고 하는 쪽에서 그나마 증가했다는 쪽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동률이 77.6 조금 올랐네요. 그런 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나하겠죠. 하지만 예, 요거는 또 하반기까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연준 의장 해임 이슈가 있는데 참 치사하더라고요. 네. 연준에서 공사 비용을 쭉 따져봤더니 연준의 공사 비용 계획인가? 근데 그게 뭐 7달러, 아까 제가 뭐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 예, 그렇긴 한데, 7달러 이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예, 파월 의장의 배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께서는, 예, 생일날 열병식 하는데, 뭐, 물론 꼭 생일은 아닙니다만, 예, 세금을 460억인가 쓰신 분이, 예, 공사한다고 7달러 넘어갔다고, 이거 배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도 결국에는 사기만 아니면 예, 전혀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프라우드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면 이거 조사를 좀 했다가 근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한다 그러면 약간 압박을 줄 이런 분위기인데 뭐 파월 의장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는 불명예로 퇴직 않겠다 라는 쪽으로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자체가 만약에 좀 더 구체화된다. 이거는 예, 금융시장에 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덮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덮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기 이제 어차피 내년에 그 여름쯤엔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1년 남았죠. 근데 일단 금리 인하에 순응하는 인사를 고려 중이다. 이거 네,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정치가 많은 걸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금융까지도 아예 대놓고 예, 금리 자 이렇게 좀 보세요. 저 지원자들 이제 면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접 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지원자 예 김민수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그냥 바로 예 금리는 쭉 내려버릴 거로 예 하겠습니다. 저 믿겨주시고 맛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 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데 그 후폭풍이나 그 그러니까 내리지 말았을 때 내렸을 때 후폭풍들은 다 누가 가져갈까요? 그거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북에서 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들이 소폭 증가한다. 그래서 아직은 미미하게나마 연장이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소비 지출
기업 투자 여기 조금 그나마 좀 방어를 했는데 부동산 부진이다. 결국은 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른 얘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원자재 수급 이런 것들도 일단 눈치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예, 조금 좀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종목줄로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반등했습니다. 드디어 지금 테슬라가 6인승 모델 YL 출시를 중국에서 예고한다.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반등했는데 LG 에솔이네요. 예, LG 에솔의 NMC 배터리 요런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다라는 쪽들은 조금 오늘 이런 쪽 이거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전기차 쪽 나머지들은 그렇게 썩 변화가 없는데 퀀텀 스케이프 요즘 가끔씩 급반등해요.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같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버텼습니다. 엔비디아는 버텼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AMD까지 움직이고 ARM 뭐 이런 것들 괜찮은데 마이크론 자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거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대 빠졌는데요. 예. 원래는 이런 자리 쪽에서 가다가 눌리고 이럴 때 털어놓는 거 괜찮습니다. 지지를 딱 하는데 지지 못하고 좀 밀려버려요. 근데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110달러대 예,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요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하게 요거랑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 하이닉스는 약간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좀 하향 정책 요때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예, 지금 나왔던 H20 이거 다시 수출 재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와 이거 다시 H20 가지고 중국 쪽에 쫙 깔아버리겠네가 아니라 이거는 재고떨입니다. 재고떨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재고를 H20을 수출 재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B40 예, 요게 다음 모델이죠.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걸 가져간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뭐 아주 재고가 그 재고로 갖고 있었던 평가 손이 그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B40가 잘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요거는 결국에는 HBM 안 씁니다. 이건요. HBM 안 쓰고 GDDR7을 쓰다 보니까 요거는 그러다 보면 요거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쪽들이 어디겠느냐 요거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거의 많이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수혜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옛날에도 이 비슷한 얘기 나왔을 때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야 지수가 3,000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쪽에서 같이 반응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고 제가 보기에는 심텍 예. GDDR7을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회사 이런 정도쯤은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관점이 움직인다 그러면 PCB나 이런 쪽들은 자극하네. 어제 보니까 대덕전자가 좀 강했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는 또 소부장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소부장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텍도 그렇고 주가는 한 단계 올려놓고 크게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분위기 나쁘지 않고 게다가 대덕전자 이것도 어제 이틀째 쭉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단기 저항이긴 하지만 살짝 눌려서 지지받고 또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이런 정도들을 계속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반등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좀 덜 때리겠지 뭐 라고 해서 애플 좀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요즘 메타가 좀 약해요. 먼저 신고가를 쭉 냈다고 조금 위축되는 것 같고 아마존도 약하지만 나머지 흐름들은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래도 강자로 떠오르는 종목 오라클이죠. 예, 2%대 이상 올라갔고 팔란티어는 여전히 뭐 잘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들인데 어제 보니까 아이온큐 지금 양자 컴퓨터 난리였어요. 또 리게티가 30%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멀티칩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계속 기술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때 따라서 주가들이 그냥 들썩들썩 예 오늘 오랜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나 왜냐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요즘에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실적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혹시나 보이면
단타 분봉 매매할 준비는 해보긴 할게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오클로 SMR 6 스케일 에너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들, 원자력 쪽들 오늘은 이쪽도 챙겨봐야 되겠죠.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한번 볼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 보게 되면은 사람의 간 본다 그러죠. 들어갈 듯 말 듯 아주. 그리고 또 예, 연애하듯이 예, 전화를 내가 할까 그녀가 먼저 올까, 뭔 소리죠? 예, 다 잊었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런 감정도 예, 그냥 주식 매매 머신이, 트레이딩 머신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예, 감성은 사라져서 바스락 다 사라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런 자리들 잘 지지합니다. 물론 요런 때마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실적 시즌인데 뭐 그랬더니 훅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단기 평선 맞추고는 위쪽으로 또 박스권 돌파할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혹시나 요 정도, 그러니까 6만원대 선 밑 잘 잡아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67,000원대 약 한 10%에서 15, 12% 사이 정도쯤에서는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 실적 시즌이니까 보통 내가 실적의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약간 좀 하향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중기적으로 나 아니면 누가 할 텐데 원자력을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박스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잘 왔다가 매매는 이제 또 박스권 하단부를 계속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상단부를 탄력적으로 가느냐, 요거 돌파한다 그러면 또 세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다음 직전 고점 때 여기 넘어가는 여기 또 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데, 물론 저 밑에서 샀던 거는 요 정도쯤에서 다 날려버리다 보니까 아이고 배 아파 하는 입장에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그렇습니까? 예, 계속 또 예, 횡보하다가 또 자리 맞추고 안 빠지고 버티고 간다. 다음 자리를 노려야 되는 게 그때그때 맞춰서 돼가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나 예, 지금 예, 원자력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서클이 또 급등했네요. 아이고 조금 좀 기다렸더니 야, 예, 그거 너 기다리는 거 안 줘 이 녀석아, 그러면서 그냥 훅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서클도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예, 요 정도가 지지권, 전 요 정도만 요에 대한 노리고 있었는데, 예, 예, 어딜, 그러면서 그냥 훅 들어왔네요. 예, 하지만 저는 뭐 그냥 요쪽이죠. 그냥 변동성을 안고 크게 매매하겠느냐, 그냥 편하게 가겠느냐. 전 요 두 개 가지고 그냥 행복하고, 예, 해피 에버 애프터 뭐였죠? 예, 다 까먹었네. 예,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로빈룩과 코인베이스로 그냥 쭉 예, 그런 삶을 즐기겠습니다. 아유, 변동성 커가지고 자다가 또 벌떡벌떡 이러는 거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또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테마들이 강한데, 어제 또 요즘 로켓랩 로켓이에요 하고 가는 이 종목, 예,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로켓랩이 요즘 최근에 부각받는 거는, 일단 테슬라가 지금 자꾸 머스크가 예, 트럼프 대통령과 틀어진 이후로 창당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신경을 안 쓰네. 스페이스X 지금 그러면 대항마가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나사 계약들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스토리상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은 이해를 하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좀 안정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예, 종목들이, 바이오 쪽들이 팍 뛰기 시작하네요. 네, 거기서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오늘 시장은 아까 증시는 예, 저희도 뭐 잘 지지했던 효과 때문에 오늘은 또 다시 반발이 시도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색깔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색깔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이었는데 오늘 딱 보자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다른 쪽으로 갔지. 오늘 또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원자력이나 아니면 또 뭐 양자 컴퓨팅이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 이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또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많이 주가가 올라가서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추세가 좀 단기 조정 그리고 또 계속 더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꼭 강조드리지만,
비중으로 하세요. 비중으로. 예. 아이 뭐 종목 막 늘려지고 비중으로 절반 남겼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정신없다. 내가 계획을 세워야죠.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실적 발표 들어갔는데 이거 잠깐 많이 올랐고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쉴 것 같다. 그러면은 50% 정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밀리면 사야지 라고 하는 나만의 전략이 있을 거고 이 종목은 실적 때도 안 빠질 것 같아. 그냥 계속 갈 것 같아. 그러면 많이 올랐지만 30%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더 가보자. 고! 렛츠 고! 풍산! 뭐 이런 거. 예. 이런 쪽. 풍산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풍산 가지고 구리도 물론 출발했지만, 이 포탄이 쇼티지가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3년 정도 넘다 보니까 전 세계 포탄이 다 글로 가는 분위기고, 155mm, 이쪽에 자주 포병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한 개가 지금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처음에가 $2,000였다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8,500. 얼마가 뛴 거예요? 지금 한 3년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안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뭐 그냥, 아주 잘 샀고요.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이제 주식이 뭐 올라간 거 자랑하면 저희 취지 안 맞죠. 그냥 그렇다. 풍산도 두산에 이어서 그러니까 산이 대세인가 봐요. 그러면 이름을 민산으로 바꿔야 돼. 민산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쪽에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내용들 한번 잠깐 또 뉴스들 한번 좀 적어하고 가겠습니다. 늦었던 얘기를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미협상의 키 조선업 미국령에서 건조도 이거 미국령 건조 제외 그러니까 존스법이죠. 이거 존스 액트 쪽을 제외해서 미국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쪽에서 이거 다른 거네. 이건 또 반스 톨레프스법 이름도 어렵네요. 그래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협상 밀고 당길 때 니네 필요한 거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우리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과정 쪽에서 우리 이거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지 라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죠. 2037년까지 나이가 이때쯤 얼마가 될지 모르겠, 슬픕니다. 그런데 앞으로 12년 뒤까지죠. 그 2억까지 전략상, 이거 최근에 나왔던, 많이 돌았던 얘기죠.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전략 상선대. 이거는 만약에 상선으로 움직이다가 유사시 전쟁으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군함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징집당하는 거죠. 한때는 저희 지프차도 다 그랬었어요. 전쟁 나면 다 국가가 몰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금이나 뭐가 좀 쌌었죠.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100척 이상 수주가 나올 거고 LNG 운반선 알래스카 LNG가 개발되게 되면 22척 플러스가 더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거는 어차피 미국이 LNG 우리 거 사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운반선 9척 쉐빙선 10척이네. 이것도 다 누가 만드니까 삼성주 이쪽에 좀 잘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 함정은 129척 46척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미군을 지원하는 미국적 선박 이것도 NDRF라고 해서 67척 이걸 다 따지게 되면 400척 그러면 12년 동안에 400척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한 1년에 3척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 3척 4척 만들어야 되는데 척척 만들어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척척 박사 척척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독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최근엔 요거죠. LNG 왜 수주가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렸던 종목들 요거는 하반기 보시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왜냐면 애플의 고민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올해도 판매량은 정체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점유율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겨워요. 애플 12 아이폰 12과 13부터 제대로 똑같은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사 이걸 그러다 보니까 폼팩터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폼팩터 필요하고 고가 라인들을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더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 나오게 되면 지금 폴더블 폰은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고 2026년 가게 되면은 폴더블 시장이
뛰어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백만 대겠지만 그 다음 연도 보니까 220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SDC가 BOE랑 소속에서 그래서 소송 특허 침해 그래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BOE를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 특허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DC가 삼성 디스플레이 것만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나오게 되면 거의 점유율 70% 이상 가져간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 우후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폴더블 쪽에다 그러면 이것도 삼성전자랑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긍정적 네 그런 쪽이고 또 최근 들어서 파이넴텍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뭐 기술력이 기술력이 좋다는 쪽으로 권민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예 그분이라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로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다른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되면 OLED 유기 소재 쪽에서 지금 중국이 못 따라오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덕산네오닉스 이런 것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또 계속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선법 개정 계속 또 다가온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처리 법안 이제 진행이 되고 요거 제일 중요한 게 뭐 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제 폐지 법안 이제 배당 관련된 세제 게다가 요거까지 나오네요. MSCI 선진시장 편입 TF까지 가동을 하겠다. 지금 코스피 5천위원회 그리고 또 MSCI 선진시장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계속 한국 증시에 대해서 푸시 정부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주식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증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 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동력이 끝난 걸까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많이 올랐다고 팔잖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간다.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 거래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뭐 수익 뭐 얼마나 났는데 그거 가지고 예, 그래.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요즘 나오는 밸류가 비싸다. 예. 또 올라가면 말 다 바꿀 것들이 예. 죄송합니다. 예. 다 바꿀 거면서 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조정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좀 그 주도적인 종목들이다 라고 그러면 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장기적 장자별이가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쫙 가시면서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비중으로 줄이면 되죠. 예, 그리고 다시 채울 준비를 하시는데 전혀 다 팔고 딱 발짝 꼈다가 나중에 봐서 또 이거 여기까지 빠지겠지 시장 전혀 예측하는 만큼 조정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털렸네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봐가면서 일단 주도가 뭔지 잘 체크하고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은 다시 반등권으로 갈 텐데 시장의 색깔이 어딘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오는 변화 좀 잘 대응하시되 변동성은 좀 커져 있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주식은 100%가 아니라 200%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무리하는 것들은 자제하시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언제나 뭐 변동성 좀 커지겠다 그러면 현금 늘려요. 기본적으로 늘려놓고 다음 시장 이렇게 보고 다음을 대하는 전략 그쪽으로 가도록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도 좋아요 너무 미리 감사합니다. 내일 파워시황에서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